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경인메일 대표 김균식입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또 여러분 나이대에 계신 분들에게 저는 어떤 메시지를 전해드려야 과연 이 소중한 시간, 또 보고 계신 분들이 정말 가슴 한구석에 작게나마 적어둘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까 고민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두 번에 서서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늘에 계신 먼저 가신 우리 호국 영령님들, 그리고 애국 열사들, 나라를 정말 사랑하셨지만은 먼저 가신 그분들께 참으로 죄송하다는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앞으로 자라나서 우리 나라를 책임지고 끌고 가셔야 될 우리 후손분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현 세대를 살아가는 기성세대의 일원으로서 참으로 죄송하고 미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주소입니다. 현재의 자유 대한민국을 이렇게 살기 좋고 행복하게, 문명적으로 윤택하고 정신적으로 다양하게 많은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전에는 참으로 많은 분들의 눈물과 땀과 피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나라를 잃으라고 고생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이렇게 자유가 방종으로 되도록 문명이 운명적으로 나라의 모든 도덕과 윤리 질서를 엉망으로 만들려고 그분들이 그렇게 큰 거룩한 희생을 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죄송한 겁니다. 그러면 현 기성세대들은 그 고생한 끝에 받아낸 이 자유를, 이 나라를 다시 찾은 광복을 잘 가꾸어야 함에도 불과 소수의 몇몇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엉망으로 쑥대밭이 된 나라를 물려줄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 미안하더라고요. 그것이 특정 정치인의 책임을 돌리기 이전에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대안이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방법이 없을까를 같이 고민하고 찾아보려는 그런 현실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될까 지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세상이 살아가는 사회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예술, 스포츠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있어야 되고 좀 더 나은 방향이 제시가 돼야 되고 새로운 대안 제시를 통해서 좀 더 나은 그림이 확실하게 그려져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탈바꿈을 하려는 노력들이 기존에 있었던 흔히 말하는 철밥통이 자기 밥그릇으로 꼭 잡고 구태에 빠져가지고 여기서 비진취적인 현실, 이걸 잡고 있다 보니까 새로운 발전이 이루어지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개인의 욕심으로 인해서 사회 전체의 발전이 늦어지는 거고요. 물론 모든 분야가 다 그렇겠지만 조금 전에 제가 영상에서도 봤으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교육만 해도 그렇습니다. 많은 분야 중에 제가 시간이 허락한다면 2박 3일 정도라도 우리나라의 어떤 분야가 어떻게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지만 우선 한 가지 교육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앞에 여러분 계시는 분 중에 지금 검은 옷 입은, 자켓 입은 성함이 과자, 로자? 바로. 예. 보옆에는? 예. 서연. 예. 바로님과 서연님이 이름만 다를까요? 다시 말해서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DNA 구조마저도 다릅니다. 자, 하늘을 나는 새와 땅을 뛰는 멧돼지, 노루, 호랑이, 바닥에 기어다니는 개미, 바퀴벌레, 그리고 물속에 있는 붕어,
오징어, 고래까지 싹 다 모아가지고 닭장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굶깁니다. 그리고 바짝 배가 고팠을 때 사료를 쫙 뿌리죠. 그것이 대한민국 공교육의 현실입니다. 미사여고는 많죠. 혁신학교, 창의, 융합, 복합, 선진국형, 운동장 없고 숙제 없는 학교, 엄청난 많은 미사여고 중에 학생 하나를 중심으로 직간접적으로 5배, 심지어 10배 가까운 인력들이 먹고 살고 있는 대한민국 공교육의 현실. 1년에 70조 원이 들어갑니다. 자, 사교육비는 따버리겠죠? 예. 140조? 한 200조 가까운 돈이 교육으로 없어질 거예요. 지방에는 대학교들이 점점점 문을 닫고, 너도 나도 스카이대 졸업해도 갈 데가 없고. 그런데 원래 새는 하늘을 창공이 필요한 거고 물고기는 바닷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벤자민 학교가 처음 생겼을 때 드디어 교육다운 교육이 생기는구나. 굉장히 환영을 했습니다. 언론 보도에도 많이 홍보를 했었고. 여기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모든 것의 출발점은 각기 다른 DNA를 가지고 있고 재능과 특징이 다 다르고 심지어는 꿈도 그들이 가진 신체적 구조도 다 다를 텐데 똑같이 닭장 안에 집어넣고 굶깁니다. 수능을 향해서. 그리고 어렵게 좋은 대학을 가도 직장을 나와도 적절히 때가 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들로 꽉 차게 되는 겁니다. 월급을 안정되게 받기 위해서, 좋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 또 좋은 대학을 나오기 위해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프로필에 멋진 한 줄을 넣기 위해서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자신의 젊음과 인생을 고스란히 갖다 바칩니다. 그로 인해서 얻는 것이 뭘까요? 자, 사람은 가장 먼저 필요한 게 현실적으로 돈을 필요로 합니다. 통장 잔고에 한 10억쯤 채워주면 어떨까요? 내 꿈하고 바꿀 수 있을까요? 얼른 바꿉니다. 요즘 세월이 어느 때인데 10억이면 웬만한 걸 다 살 수 있는데. 자, 이미 돈하고 바꿔버린 내 꿈, 내 젊음, 내 시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다시 유턴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저처럼 서 있으면 의자가 있는 곳에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겁니다. 이러한 인간의 당연한 본능을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치인들이 복지라는 이름으로 앉아, 누워, 쉬어, 자,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게 해줄게, 돈 줄게. 심지어는 대통령 나가려는 사람들이 놀고 먹는 세상을 만들어주겠다, 가만히 있어도 집을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들이 표만 얻을 수 있다면 그 어떤 조건이든 싹 다 내걸어버립니다. 너 남자지 여자로 만들어줄게. 너 여자지 아이도 안 낳게 해줄게. 너 군대도 안 가게 해줄게. 뭐든지 표만 된다면 가리지 않고 무조건에서 잡아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성군, 대통령 한 사람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대통령이 되고 보면 무슨 임명장 해서 적어도 5,000명 내지는 10,000명 심지어는 10만 명이 다 자기가 대통령 만들었다고 권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건 그렇게 권세를 부리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권세를 누린다는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한 사람이 세치기에서 얻은 그 불로소득이 1,000명, 10,000명의 피해로 돌아가도 똑같은 역사가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거대한 부패 구조, 여기에 방치된 기성세대들의 무식함, 우매함, 무관심, 부족한 정조의식, 이런 것들이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것이 내 이웃이나 내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이 이기주의적 황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현 대한민국 사회를 차근차근 잠식하고 있는, 병들게 하고 있는 현 주소입니다. 바로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제기에는 반드시 대안 제시가 따라야 하는 겁니다. 힘들다, 병들었다, 여기까지만 끝일까요? 저는 오늘 청년, 아까 제가 명칭을 잠깐, 국학청년단 활동하는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국학원을 참 오랜만에 왔습니다. 맨 처음 한 10년도 넘은 시절에 국학원 처음 왔을 때 가슴 뭉클했었어요.
목이 울컥한 게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꼭 참았죠. 남자도 울어야 된다는 생각을 왜 그때는 못 깼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감정은 다시 두 번 오지 않기 때문에 눈물이 날날 때 확 쏟아버려야 되는데 꼭 참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반복됐던 국학원의 방문 속에 만약에 다시 한번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일본군의 군합발이 국학원 마당 곳곳을 요란하게 돌아다니고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린다면 상상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무서울까. 끔찍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율동을 보면서 또 한 번 오랜만에 울컥한 걸 느꼈는데 다행이다. 희망이 있구나. 이렇게 너무 두려워할 일, 절망감에 빠져서 넉넉히 있어야 될 일은 아니구나. 벤자민 학교가 처음 생겼을 때 그래 어딘가에 민족사관고등학교가 생기고 또 어딘가에 특성화된 학교들이 막 생겨날 때 마이더스 뭐 여러 가지 특성화 학교가 생겨날 때 우리나라가 조금씩 방법이 대안이 생기려나 보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다 말뿐이고 거기서 거기더라. 소용없더라. 근데 오늘 그걸 또 느꼈습니다. 아니다. 희망이 있더라. 그래서 예. 여러분이 앞에 계시다 그래가지고 공치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난 느낀 그대로를 말씀드리자면 희망이 있었을 때, 발견했을 때, 느꼈을 때 그렇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많은 기사를 쓰면서 미사여구, 여러분이 충분히 이미 수십 번, 수백 번 더 들어서 다 알고 있는 식상한 빤한 좋은 말들, 저는 이게 의미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귀로 들었지만은 그게 가슴속까지 남아있게 하려면 내가 느낀 그대로 비록 어설프더라도 그래야만이 전달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게 그거예요. 제가 3.1절, 광복절, 개천절 그리고 추석날 되면 또 한 가지 행사를 했었어요. 마음 많은 고향으로 라고 과거에 1970년대 우리나라 광부들이 서독에 가서 외화를 벌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탄광에 들어가 일을 할 때 다시 고국에 오고 싶어도 추석날 오지 못했을 때 거기 독일에서 무대를 차려놓고 아리랑 공연을 해주고 대한민국 가수들이 가서 공연을 해준다면 얼마나 고향에 오고 싶은 마음이 달래질까. 그걸 한국에서 해보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동남아시아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추석 때 가지 못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공단 입구에다가 전철역 앞에다가 그걸 단을 차려놓고 동남아시아 음악, 한국 가수, 민요까지 싹 섞어서 한 5시간짜리 공연을 했었습니다. 많은 방해를 받았어요. 돈 안 되는 짓 하고 쓸데없는 짓 한다. 쟤 왜 저러냐부터 시작을 해서 나댄다 뭐. 예. 그래서 한기로 듣고 흘리고 꿋꿋이 3대 국경일 지키기부터 마음 많은 고향으로 4가지를 꾸준히 했습니다. 예. 결국 예. 그럴 때 빠지지 않는 퍼포먼스 하나가 태극기공하고 그리고 독도 플래시몹하고 뭐 중간에 많았지만 5시간짜리 공연을 다 말씀드리진 못하고요. 공연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무대, 배우, 관객. 예, 요 3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5시간 공연에 보통 출연진이 150에서 200명 정도. 객석하고 그 시간, 뭐 현수막부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는 돈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 사랑하는 국경일 지키기 행사를 하고 싶은데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를 사랑하려는 행사를 하려는데 좀 보태주겠느냐. 그러면 도시락 장사는 도시락도 가져오고 현수막 장사는 현수막도 갖다 주고 행사 용품에서는 캐노피라든가 의자도 갖다 주고 다 옵니다. 심지어 노래하는 가수도 다 옵니다. 그래서 나라를 온 사방에 팔아먹었습니다. 네. 나라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거 팔아먹으니까 다 먹히더라고요. 자, 다 먹히는 게 아니라 일부 먹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해마다 3번, 4번씩 행사를 꾸준히 할 수 있었는데 그 행사의 발상, 행사의 동기를 심어준 곳이 바로 이 국학원입니다. 어느 날 했어요. 해보니까 그 3.1절 그 추운 날
사람들이 달달달 떨면서도 집에도 안 가는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안 추우세요? 그러니까 뭐 수근수근 하죠. 바로 3.1절 행사하던 그 우리가 태극기 흔들던 그날은 지금처럼 그 파카도 없었을 겁니다. 더 추웠을 것이고 옷 겹에 하얀 옷을 입고 왔을 겁니다. 그리고 광복절날 생각보다 굉장히 덥습니다. 네. 그날도 마찬가지예요. 막 부채 하다 어쩔 줄을 몰라 해요. 그래서 굉장히 뭐 경찰청 불러가지고 사이클로 싹싹 맞고, 그리고 초대형 태극기 가지고 도로 퍼레이드도 하고 엄청나게 행사를 크게 했었습니다. 하면서 느낀 게, 첫 때 해보니까 그 다음에 안 하면 마치 숙지 안 한 기분. 예. 안 하면 괜히 죄 짓는 것 같고, 야, 너 하다가 말어.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한 해 지나왔습니다. 태극 기공을 보면서 가슴이 처음에 뭉클했어요. 야, 저 기공을 돌아가신 우리 애국 선열들이 본다면 어떨까? 야, 우리는 태극기 한번 못 흔들고 숨죽여 살았던 그 시대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이 본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 얼마나 흐뭇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은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먼저 중간에 순서를 조금 빼먹었는데, 네이버나 다음이나 거기 들어가서 검색창에 제 이름이 김균자 식자입니다. 치시면 대충 잡아 한 수천 건 정도는 쫙 뜰 거예요. 제가 저를 자랑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이가 얼마인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흔적을 남기십시오. 행사를 했든 말을 했든 글을 남겼든 최대한 자기가 살아가는 흔적을 남기십시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두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배가 두 척이 있어요. 배가 두 척이 있는데, 똑같은 재원에 똑같은 배가 똑같은 항구를 출발해서 똑같은 목적지로 갑니다. 자, 1번 배는 선장이 인원, 무게, 속도, 수심, 풍향, 도착지까지의 거리, 이걸 정확히 기록을 하면서 가는 선장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선장은 아니죠. 야, 가.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똑같아. 뭘 그렇게 힘들게 살아. 그냥 가.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선장은 여러분 도착할 때까지 3시간 남았습니다. 앞으로 20분 뒤에는 어느 정도 강풍이 불 겁니다. 지금까지 경험으로 놓고 봤을 때는 20분 뒤에 틀림없이 강풍이 부는데 그건 10분 있다 그칩니다. 자, 현재 수심은 얼마고 속도는 얼마인데 가다가 약간 일렁거리더라도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별일 없습니다. 자, 물론 두 번째는 생각 없이 가니까 그냥 진행하겠죠. 자, 예상대로 얼마 안 있다가 천둥벼락이 치면서 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1번 배, 선장 말을 믿죠? 즉 대통령이나 시장이나 지도자나 동네 골목 조직폭력배를 하더라도 보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2번 배,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한 그런 선장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기록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모든 것이 기억나는 게 있거든 절대 기억에 의존하지 마시고 항상 기록에 의존하십시오. 왜냐? 이건 경험자로서 말하는 겁니다. 올해 34년째 단 1시간도 빼지 않고 기록을 했다면 못 믿으시겠습니까? 네. 눈 떴을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단돈 1,000원짜리 쓴 거라도 모조리 기록을 합니다. 매일매일. 여기서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잠시 한눈 팔았어요. 어디 놀러 갔다 왔어. 아차 하는 순간에 이틀이 지나가 버렸어요. 가만있어 봐. 이틀 전에 그걸 어떻게 기억하지? 생각 전혀 안 납니다. 그나마 요즘은 영수증, 카드 쓴 내역, 통화 기록 싹 뒤져가지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과거에는 전혀 기억이 아예 안 났습니다. 여기서 이틀이라는 시간은요,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왜 기록을 중요시 하라고 하는지 이유는 시간입니다. 시간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나이 때는
아유, 내가 언제 노인이 되고 언제 죽어 깝깝해. 나는 무궁무진한 시간이 많이 남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이틀이라는 시간은 금방 지나갔네. 야, 2년이라는 시간은 많을 거야. 시간이라는 것은 큰 강물입니다. 여러분이 눈앞에 보여있는, 남아있는, 살아서 죽을 때까지 남은 시는 큰 강물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남을 것 같죠. 엄청나게 천천히 도도히 흐를 것 같죠. 그런데 중간에 강 속에 배를 타고 중간쯤에 가서 손가락을 탁 담궈 보세요. 굉장히 빠른 유속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이틀입니다. 3일이고 때로는 일주일입니다. 시간을 잘라서 보면 굉장히 빨리 가는데 그걸 다 모아서 놓고 보면 굉장히 천천히 갑니다. 자, 이거는 34년 동안 시간을 매일 빠짐없이 기록해본 장본인으로서 경험자로서 여러분에게 주는 일종의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체크함으로써 시간을 귀히 쓸 수 있는, 그리고 똑같은 50년이라도 500년처럼 쓸 수 있는 팁을 드리는 겁니다. 기록을 꼭 하십시오. 아주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한테는 각자 다른 DNA가 있습니다. 예, 새 보고 날라고 해야지 새 보고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면 안 되는 거 맞죠? 예, 나는 누군가하고 같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나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걸 잘 찾는 것이 정부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엄청난 1년에 6년간 190조를 들여서 쓸데없이 되어버린 일자리 창출입니다. 세물 잘하는 사람한테는 계산대 낮춰놔야 되고 택배를 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택배 직원을 시켜주는 게 맞습니다. 똑같이 가둬 놓고 전부 다 잔디밭에 가서 풀 뽑아 가서 꽃 심어 돈 줄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안 늘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아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각자가 가진 특징을 잘 살리는 것이 내가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현재 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목표. 돈을 많이 받는 게 목표일까요? 내가 기왕이면 가장 원하는 일을 하는 게 목표일까요? 당연히 여러분 정도 된다면 후자일 겁니다. 나 돈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일을 할 거야. 왜냐하면 최소한 국회의원 청년 다는 분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으실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께 조금 아쉬운 게 뭐냐 하면 뭐랄까 이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 같지만은 이제 130일 뒤면은 대통령 선거입니다. 선거에서 한 학급이 잘 되려면 반장을 잘 뽑아야 되듯이 한 나라가 잘 되려면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됩니다. 저 하나 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 하나쯤이야. 흔히 말하는 그런 생각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이 모양 이 꼴인 겁니다. 자, 여러분은 우리 다음 세대의 희망입니다. 정치인들이 청년 실업 또는 청년 세대, 청년표, 청년 수당, 청년자만 갖다 붙이면 전부 다 좋은 미사여구 싹 붙여서 자기네 필요할 때, 자, 선거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닙니다. 언제 그랬냐는 것이 지금까지 현 추세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성토를 하거나 분노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의 진정한 주권은 무엇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지켜보고 성토하는 것은 부족하고 못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다가가서 구체적인 대안을 찾는 것,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권리는 여러분 스스로 찾는 것, 어른들이 끼워주면 한절했다 아니면 말고시게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처럼 울고 먹고 있던 그런 구태의연한 그런 폐습에서부터 충분히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당당할 수 있고, 지금은 과거 세대보다 훨씬 더 뛰어난 DNA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방탄소년단이 한 예라면은 충분히 각자의 기량만 발휘한다면은 저는 대한민국이 지구의 종주국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개천절 날 태백산 천재단을 다녀왔습니다.
깜깜한 밤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왔었는데, 바람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휴대폰 100만 대, 자동차 10,000대, 이거 보다가 자동차 10,000대, 휴대폰 100만 대를 팔려면 원가, 자재, 인건비, 공장 설립비, 뭐 수출입, 무역 통관 싹 다 빼고 나면 남는 게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를 다 뒤져도 청국장이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대로 된 발효김치가 우리나라밖에 없고, 아리랑이 우리밖에 없고, 태권도가 우리밖에 없다면, 그래서 그걸 상품화한다면 원가가 안 들어가죠. 예. 조금 전에 말한 문화를 상품화할 수 있는 것. 자, 우리가 팔아먹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군사, 경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분야도 선진국하고 똑같거나 치고 나가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정말 돈 될 수 있는 것, 가치가 있는 것, 그리고 팔아먹을 수 있는 것. 한번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저 맨 뒤에 계신 분한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분야에 다 포함해서 외국으로 팔아먹었을 때 가장 비싸게 가격을 매길 수 있는 게 뭘까요? 제가 답 드릴게요. 예. 한글입니다. 예. 한글 팔아먹으면 돈 됩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프랜차이즈 있죠? 예, 대리점 차리는 겁니다. 예. 국내에서 서로 지지고 먹고 살고 영남, 호남이 돌아가면서 권력을 나눠 먹고 서로 계파를 만들고 이렇게 싸우는 것이 벌써 조선시대 이전부터 그랬습니다. 동인, 서인, 남인, 북인. 우리끼리 찢고 뽑같이 우리 내에 있는 걸 가지고 외국으로, 제3국으로 해서 돈이 되고 경제력이 되고 그를 지배하면요. 그걸로 인해서 모든 표지판부터 책이고 뭐고 싹 다 지배가 됩니다. 그걸 지배라기보다는 우리의 범위 안에 들어오는, 우리가 그들을 지도하고 정신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죄다 영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역사를 놓고 보십시오. 미국하고 우리하고 게임이 돼야 됩니까? 그네들이 서부에 황무지에 바람 날릴 때 우리는 금관을 만들었습니다.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뭐 좀 될만하면 이놈이 와서 치고, 될만하면 저놈이 와서 치고, 외세 침략 때문에 제대로 서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 DNA는 굉장히 우수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뭐 많은 글을 쓰고 칼럼을 쓰면 제가 다음이나 네이버 들어가서 더감 칼럼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늘 주장했던 것이, 야, 왜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자동차 반도체만 가지고 이렇게 머리 터지게 싸우느냐. 우리가 뭘 할 건데. 우리가 가지는 우리 고유의 한류 문화를 팔아먹자. 이만큼 돈 되는 게 어디 있으며, 고객은 싸고 편리하고 좋으면 산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저 맛있는 게 있으면 저 산골짜기까지 승용차를 끌고 가서 거기서 먹고 옵니다. 자, 한글의 우수성은요, 그동안 문자 올림픽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검증이 됐고, 한번 써본 사람은 절대 더 나은 게 없기 때문에 못 씁니다. 한글만 수출 잘해도 우리는 충분히 자자손손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많죠. 각 분야별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남북통일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러하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차세대 숙제는 농사 짓고 물고기 잡고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4차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은 5차 산업, 우리 고유의 것을 상품화시켜서 충분히 자원의 가치 그리고 정신적 영향력을 갖출 수 있는 여러분은 각자가 강사가 되고 주인공이 되고 프랜차이즈 점주가 되셔야 할 겁니다. 치킨 점주 말고요. 우리 그를 가리키는 점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드릴 말씀은 많은데 어떻게 사무총장님 시간대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올라오면서 시간을 못 봐가지고. 남았어요? 그래요. 오늘 저 한 가지 소재를 가지고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려는 분야는요, 조금 전에 시간을 아끼는 것이 돈을 버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기록에 의존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남기는 것이 기록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조금 전에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글을 쓰고 말을 하십시오. 사람이 살면서 남기는 건 흔적은 그런 것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제 나이가 되고 또 차세대들에게 어떤 부탁을 할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은 굉장히 격동의 시대입니다. 그동안은 일제 침략 때문에 힘들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지금의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특정인을 찍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부가 서로 믿지 못하고 또 서로 경계하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만이 살 수 있는 층들, 공무원이 아니고 대기업이 아닌 사람들이 서로 지지고 들들 볶아야만이 살 수 있는 층들, 남북 통일이 안 돼야만이 살 수 있는 층들, 그런 층들이 사실 작게는 현 세대, 나아가서는 우리 미래 세대까지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에 국한되는 그런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작게는 남북 통일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우리나라가 종주국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자원, 조건들을 잘 활성화시켜서 앞으로 여러분은 이 나라의 주인공이 아니라 이 지구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설마가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진행하십시오.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그럴 가능성을 많이 봐왔습니다. 다만 정치권들이 소수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한 가능성들을 뚜껑으로 눌러놨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우리 선조들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뒤에는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모는 아름답고 멋있어질 것이며 머리는 점점 두뇌는 명석해지고 육체적 성장은 점점 빨라질 것입니다. 수명은 점점 길어질 것이고 꿈은 무한대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거기서 기존의 기성세대의 어떤 수준의 흉내내는 수준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제가 감히 단언컨대 지금까지 써왔던 많은 글을 보면서 느끼는 건 흔히 말하는 요즘 아이들 무섭다. 여기서 무섭다는 것이 흉폭화가 되고 예리하고 쾌락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섭다는 것이 우리가 기성세대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창의력을 가지고 우리가 저게 무슨 짓이야 하는 것이 그들이 알고 보면 막강한 문화 영역을 구축하고 막강한 상상 이상의 창조력으로 과학시대에 어디 선진국 어디다 내놔도 손색하지 않는 그런 우수한 인재들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럴 가능성을 제시하는 겁니다. 한번 나가보십시오. 굳이 미국이나 다른 영국까지 가지 않더라도 동남아시아만 보시더라도 우리가 나갈 시장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오늘도 제가 국학원에 오랜만에 와서 보면서 느끼는 게 국학원도 이제는 점점점 그 세분화되고 또 영역이 또 범위가 점점 커지고 있구나. 저는 국학원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도 일조를 할 겁니다. 제가 끝으로 간단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도 같이 응용을 하고 참조를 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미래를 열어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크게 대단한 프로필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집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잃을 게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더 무서운 사람은 작정하고 덤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걸 흔히 열정이라고 이야기하죠. 열정을 가지십시오.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막상 가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갈 때는 미친 듯이 가십시오. 저는 무슨 쟁이, 무슨 어디에 미쳤다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쟤는 겉보기 멀쩡한 게 어디에 미쳤어. 분명히 그럴 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날 수 있는 사람한테 강제로 물속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고 그런 교육 정책부터 잘못됐지만 이제는 각자의 특징을 잘 살려가지고 어디로든지 가십시오. 그리고 제가 벤자민 학교에 대해서 조금 전에 자전거 여행 가려면 가고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하고 저 교육 방식은 선진국에서 성공한 교육 방식이거든요. 이제 여러분이라도 밑에 후배들에게 그런 교육이 우리나라 공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사실상 여러분에게 보이기 창피할 만큼 프로필이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6개 언론 매체 한 5, 60명 정도 되는 직원들과 같이 사회단체를
많이 이렇게 꾸려가면서 참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꿈을 꾸고 오늘 이 자리는 짧지만은 여러분이 같이 의논할 수 있고 언제든지 토론할 수 있고 때로는 자문도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삼촌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일에 소신을 갖고 하십시오.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당당하게 하시고요. 언제나 사람이 하는 행동에는 호평과 혹평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남들이 다 나같이 내 마음같이 봐줄 거라고 너무 그렇게 따뜻하게 안일하게 맘먹지 마십시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한다면 그것이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보면 나에게는 훌륭한 스승입니다. 아파야 합니다. 민망하고 창피하고 속상해보고 때로는 분노도 느껴봐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에 주름이 있어야 펴보고 그렇게 차곡차곡 마음은 탄탄해지는 겁니다. 너무 비닐하우스 안에서 비바람 하나 맞지 않고 온실 속에서 그렇게 성장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면 당당하게 부딪히고 겪어보고 우박이 떨어지면 머리에 혹도 날 수 있을 만큼 강하게 맞아보십시오. 그런 강한 여러분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는 멋진 그런 현역이 될 겁니다. 지금은 앉아 계시는 자리는 일시적으로 쉬어가는 자리라고 생각하시고요. 앞으로 여러분이 커서 성장이 돼서 당당하게 주역이 돼 주십시오. 아마 지켜보시면은 저도 여러분 앞에 얼마 안 있다가 얼굴을 나타내는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같이 손잡고 우리나라의 멋진 미래를 만들어 봅시다.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 궁금하신? 네. 만약에 지금 저희 청년단이 전국에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이 한 300명 정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아까 이보라님이 했던 것처럼 다 바른 정신과 어떤 열정이 있고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고 바르게 만들고 싶은 열정이 있는 친구들이 모여 있습니다. 만약에 대표님께서 그러니까 저희도 내년 대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데 그 청년단이 어떤 액션을 해야 이 나라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될지에 대한 아직 물음표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대표님께서 저희시라면 내년 대선을 위해서 어떤 행보나 어떤 액션을 하시겠습니까? 네, 먼저 대통령은요 한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누구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대통령이 언론의 프레임 작업을 통해서 또는 특정 정당의 흐름에 통해서 돈이나 권력을 가진 기득권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여론조사의 신빙성이 입증되지 못한 상태에서 어설픈 여론조사가 마치 전체인 것처럼 계속 발표가 되고 판단의 유권자들의 소중한 판단 기준마저 흐트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특정 후보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부터 중단돼야 합니다. 민주주의 축제입니다. 신성한 표. 이 한 표 한 표는 이 세상 누구도 재산을 1,000억 가진 사람도 2표는 없습니다. 똑같이 한 표 주어져서 이것이 모여서 선거를 이루는 것인데 이거 선거 시작하기도 전부터 이미 여론조사를 이만큼 만들어버리고 각 정당에서는 경선을 통해서 이미 만들어버리고 나머지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자리조차 잡지 못합니다. 집에 있다 보면 공보물이 날아오죠. 여당 공보물 두께 이만합니다. 야당 공보물 두께 이만합니다. 엄청난 돈이 1조 4천억이 쓰입니다. 군소정당들 A4용지 한 장밖에 안 날라옵니다. 그리고 지역 언론, 지방 언론 전부 조용합니다.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경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휴대폰 들여다봐도 더더욱 모릅니다. 여야 후보 쫙 뉴스를 도배해버리고 군소정당은 저 사람이 도대체 몇 년생인지 심지어는 이름이 뭔지 몇 명이나 출마했는지 전혀 모르는 말도 안 되는 공산주의형 민주주의가 현재 현주소입니다. 좀 더 즉답을 드리자면 저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청년 단원이라도 후보에 등록되는 마지막 날 후보가 몇 명인지 그 사람에 대해서 꼬박꼬박 뒤져가지고 누가 옳은지 소신껏 뽑을 수 있는 그런 신성한 대한민국 주권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은요. 저는 적어도 A라는 후보가
A라는 후보를 뽑은 것이지 A라는 후보를 돕기 위해서 1000명, 10,000명, 10만 명이 쫙 모여있는 이 집단을 뽑은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피하지 못할 모순의 수레바퀴가 어떤 게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이보라님이 여자 대통령이 나간다고 치면 청년 단원들이 먼저 도와줍니다. 야, 우리 단장이야. 제 대통령으로 뽑아. 그러면 바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너를 대통령 뽑아줄 테니까 우리한테 뭐 해줄 건데? 너 돈 필요하지? 우리가 1,000만 원씩 모아서 3억 모아줄게. 30억 모아줄게. 그 돈으로 선거해. 그 다음에 너 당선된 다음에 나한테 뭘로 갚아줄래? 자, 이렇게 남의 빚을 지고 신세를 진 당선자는 그 다음에 자기 당선시켜준 사람한테 너 문체부 장관해. 너 국방부 장관해. 너 한국도로공사 사장해. 야, 도와줬는데 다 갚아야지. 원래 그 자리에는 문체부 장관에는 문화체육에 능통한 사람이, 조직을 장악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조직이 상하지가 않고 그 조직이 종래 국민들에게 해야 될 고유의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이걸 못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밥그릇을 채워주기 위해서 조직이 있었고 조직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순 구조가 지금까지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선거의 가장 기본적인 당연시 되어버렸던 같은 그런 구조입니다. 무리를 뽑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대통령 후보 한 사람을 뽑은 것이지 무리를 뽑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는 배고픈 늑대들 수천 마리가 서로 배를 채우기 위해서 모든 공기업에 진출하고 정계에 진출하고 해서 절대 다수의 걷어놓은 세금 가지고 서로 해먹느라고 바쁜 것이 지금까지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여러분 세대에서는 끊어야 됩니다. 개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돈 마찬가지입니다. 선거자금 대통령 선거 509억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돈들 어디서 납니까? 내가 대통령 만들었다고 해서 이것이 대선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시장, 군수, 시의원, 도의원까지 싹 다 똑같은 구조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배고픈 100마리 늑대보다 차라리 한 마리의 호랑이가 낫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대통령은 각 부서별 장관 임명부터 인선에 자유로워야 하고 정책으로부터 누구로부터 구속받지 말아야 하며 오직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 자기가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후보들을 보면서 감히 당신들이 철학이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 각자가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나오든 간에 꼼꼼히 잘 살펴서 한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한 무리를 뽑아서 나라가 또 한 번 부패되고 썩고 너도 나도 뜯어 밝혀지는 이런 현상이 이제는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괜찮습니다. 제가 너무 열을 내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석에는 안 그렇습니다. 이게 앞에 서 있다 보니까 말이 다소 고체인데 사석에는 기체나 액체로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시면요, 제 이름이 김균자 식자입니다. 아니면 더감 칼럼을 치시면 보실 수 있고, 시간이 나시면 유튜브에서는 더감 스토리라고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언젠가는, 지금이 안 되면 나중에라도 대한민국의 차세대들이 정말 각자의 소질을 잘 개발해서 지구의 종주국이 되는 그날을, 그리고 한글이 지구의 공통어가 되는 그날이 꼭 오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